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점유권 받고 두 번째 이제 본권. 여기서부터가 본권이에요. 소유권부터가. 소유권. 소유권에서 뭘 배우느냐? 첫 번째 교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상린관계. 서로상 이웃린. 부동산 소유자 이웃 상호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게 상린관계, 이웃관계. 상린관계를 보고 두 번째가 소유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첫 번째 볼게 취득 시효예요. 자, 이 취득 시효에는 시효 제도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힘을 줘요. 효력. 시효 제도는 소멸시켜버리는 소멸시효 제도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어요. 그중 물권법에서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취득시효 제도. 세 번째가 부동산 부합을 볼 거예요. 부합. 붙었다 그거예요. 붙었다 부합. 부합됐다 그래요. 네 번째가 공동 소유예요. 단독으로 혼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로 공동으로 같이 소유.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공유를 배울 거예요. 공유. 영화 배우 공유 아니에요. 공유.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항상 소유권에서 배울 게 동네가 네 군데죠. 상린관계, 취득시효, 부합, 공유.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공유.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어요. 물론 합유가 이제 가끔 10년에 한 두 번 나오지만 공유. 두 번째가 취득시효. 특히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점유취득시효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 점유취득시효를 잡아야 돼요. 공유하고 점유취득시효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상린관계 부합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하고 공유를 기초를 잡을 거예요. 기초.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둘 다 판례예요. 판례. 소유권 파트는 판례예요. 물권법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냐?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요? 물권법에서. 물권법에서 제일 공부하기가 힘든 파트. 점수도 좀 안 나오는 파트. 저당권. 저당권이 제일 어려워요. 저당권이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좀 복잡하고 저당권이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가 소유권이에요. 두 번째가 소유권. 나머지는 그런 대로 할 만해요. 나머지는 물론 중간중간 살짝씩 뭐 함정이 있지만 그래도 저당권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가 소유권 파트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많이 내. 그게 그래서 물권법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문제 나와요. 소유권.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여기서 세 문제는 내. 그 다음 유치권이 하나 내면 저당권에서 세 개 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문제가 많이 나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는 틀려주면 돼요. 80점 100점이죠. 세 문제 중 한 문제는 난이도 하, 한 문제는 난이도 중, 한 문제는 난이도 상인. 한 문제만 세 문제 중 틀려주면 되고 기본 공부하면 난이도 하하고 중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점수 맞추는 건 틀린 걸 어차피 틀려주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편하게 생각해요. 절대평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절대평가는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 공부하듯이 하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틀린 문제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살아요. 그걸 안고 가려다가 쉬운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을 배분을 못해. 나중에 반대 모의고사 보셔야 돼. 버릴 문제 동그라미 쫙쫙 버려줘야 돼요. 동그라미하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거기서 시간 3분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딱 읽어봐서 1, 2, 3, 4번 이거 평소 내가 공부한 게 아니야. 그럼 빨리 문제 동그라미 치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 그래서 빨리 80문제를 1차 기준 쭉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난이도 하, 중 80문제 일단 풀고 2기 하고 OMR 돼. 그 다음 동그라미 친 걸 몇 문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학개론 계산 문제가 8개에서 10개 나오잖아요. 제가 뭐 학개론을 얘기하기가 뭐 좀 그렇지만 저도 27회 봤잖아요. 자, 학개론 계산 문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공부 열심히 해도 풀 시간이 없어. 진짜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참고만 하세요. 개론 교수님한테 이영석 교수님 잘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요. 계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각 파트마다 나오는 거 그중 딱 60%만 공부해요. 내가 봤을 때 만만한 거,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어, 절반만 딱 공부하고, 좀 복잡한 거 있죠, 그런 건 아예 공부를 하지 마. 버려버려.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알아. 계산 문제 풀 시간 없어. 80문제 쭉 가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모든 사람이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100%를 공부하지 마시고 절반만 공부해요. 만만한 것만. 그래서 그 만만한 것만 딱 풀면 2문제, 3문제 풀 수 있어요. 계산 문제 8문제에서 3문제 맞추면 엄청 잘 맞춘 거예요. 공부해도 3문제, 절반만 해도 3문제. 왜? 계산 문제 중 난이도 하가 있거든. 만만한 놈이. 그렇게 계산 문제는 접근하는 게 이론에서 판가름 나요. 학개론 점수는. 이론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점수도 오히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 풀 시간 없어요. 시간 짧게 걸리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또 만만한 게 있어.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난이도 하 계산 문제만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계산 문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찍어서 2개만 맞히면 되거든. 찍을 때는 한 번으로 누르는 거예요. 한 번으로.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1차는 특히 버려야 돼. 80점이 100점이니까. 그래서 느낌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빨리빨리 써. 쉬운 문제를 80문제를 쭉 가야 돼요. 중간에 동그라미 그게 계속 나와야 돼요. 자, 점유취득시. 일단 교재를 한번 보죠. 소유권 오른쪽 23페이지. 소유자는 지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걸 권능이라고,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자, 이제 취득시효 갑니다. 우리가 하는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취득시효만 하면 돼요. 뭐 동산 취득시효인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1번, 중간 밑에 2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먼저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 취득시효 전문이에요. 제1항 20년간 기간은 20년이 필요해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대요.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3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해야 돼. 소유의 의사 자주로 점유해야 되고, 평화스럽게 점유해야 되고, 떳떳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효과, 소유권을 먹여줍니다. 자, 이거 법률, 민법 규정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187조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야.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법이 등기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즉 187조에 해당되지만 187조 규정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 해당 취득시효 법 조문에서 너는 등기해, 그래야 소유권 먹일 거야. 그래서 법률 규정이지만 186조로 가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조문은 한 줄밖에 안 되죠. 2줄.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뭐가 나오느냐?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판례. 그래서 판례도 되게 많아요. 자,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좀 복잡해요. 복잡할 뿐 이론이 어렵진 않아. 하지만 저당권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복잡해. 그래서 소유권 파트보다는 저당권이 훨씬 어려워요. 자, 점유취득시효 사례로 공부합니다. A라는 놈이 을한테 매매를 해요. 자, 을이 점유를 이전받아요. 이제 인도받았다 그래요. 부동산을 토지라고 하죠. 토지를 인도받아서 현재 점유를 합니다. 매매니까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놈은 등기라는 걸 안 했어요. 등기하지 않고 20년을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또 장난을 칩니다. 여기가 지방인데 강원도예요. 서울에 사는 갑에게 또 매매로 팔아요. 자, 매매를 또 팔았죠. 얘는 넘겨받지 않고 등기만 박아. 토지를 현재 점유한 사람은 을, 등기 박은 사람은 갑.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으니까 얘가 법적으로 소유자. 얘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하면 소유자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뭘 하고 있어? 현재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얘는 점유하고 있고 얘는 등기 받았고 소유자는 등기한 놈이에요. 왜? 매매니까. 자, 이 상태로 을이 20년간 삽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먹여줘요. 이게 바로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효력을 준다. 이게 취득시효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을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를 20년간 하면 법이 소유권을 먹여주는 제도. 이게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세 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해야 돼요. 첫 번째, 소유의 의사로. 두 번째, 평화스럽게, 평온.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소유의사, 평온, 공연. 조문에 있죠?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소유의사 점유를 줄여서 자주점유해요. 자주점유란 말도 잘 나와요. 소유의사 있다, 자주.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 익숙해 주시고. 평화스럽게, 즉 한 번도 갑이 안 쳐들어왔어. 20년 사는데 한 번도 안 와봤어. 평화롭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은 다 을이 소유자를 알아요. 떳떳한 점유지. 몰래 점유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을은 이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이 시점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요. 이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법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등기를 을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효 완성되는 20년 된 점유 시작한 때로부터 을이 20년 완성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 효과 을이죠. 을이 시효 완성자예요. 시효를 완성한 자 을은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이 날짜의 등기부 등본을 을은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을 당시 등기부상 등기명인 소유자에게 등기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시효 완성의 효과는 채권이에요. 소유권 주세요.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면 갑이 이때 등기 봐갖고 만약 딴 놈한테 안 팔았어요. 그럼 쭉쭉쭉쭉쭉 오니까 현재 이 날짜에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채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 시점에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따라서 시효 완성한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법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 186조로 가요. 187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은 을하고 갑은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계약을 한 게 아니죠. 따라서 계약상 채권 채무가 아니라 얘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겠죠. 항상 채권이 있으면 반대쪽 놈한테는 넘겨줄 채무가 있어요. 이 채권 채무는 둘이 계약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채권이에요. 법정 채권 관계지 계약상 채권 관계는 아니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나와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온 건 절대판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잘은 안 나오지만 계약상 채권 관계는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 채무예요. 따라서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취득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누구한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한다? 시효가 완성이 된 그 시점에 등기 부상 소유자예요. 갑이지 갑.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시효 완성했다. 그 날짜 등기 등본 열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이놈한테 등기 주세요. 그래서 등기 넘겨받아서 등기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 취득. 이게 취득시효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 채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두 개 가요. 점유 기간은 20년. 20년. 그다음 소외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추정돼요. 아까 봤죠? 소외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즉 추정되면 점유하고는 얘가 점유자예요. 점유하고는 시효 완성자 을 스스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누가 입증하냐? 넘어가. 갑이 너 타주야. 이렇게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깨야 돼요. 취득시효를 막으려는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주점유, 평온, 공연점유는 우리 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은 시효 완성자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상대방 갑이 반대 사실. 자, 그러면 기초만 쌓을 거니까 만약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 해서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시효 완성한 후 1년 후 갑이 병이란 놈한테 이렇게 해야겠네. 매매로 팔았다고 해봐요. 등기도 넘겨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자, 을 입장에서는 제가 시효 완성을 했는데 그 후 1년 후 갑이 병한테 팔아서 현재 소유자 등기가 병한테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이 시점 1년 후니까 이 시점에 시효 완성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자, 한 좀 또 며칠 지났을 수 있죠. 어찌 됐든 시효 완성자 을은 이 제3자 병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찍어봐. 이유 왜 없어? 잘했어요.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 대해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상 채권이든 법정 채권이든 똑같아요. 따라서 을의 채무자는 갑이야. 얘는 제3자예요. 즉 지채무자 아닌 제3자한테는 이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효 완성된 이게 중요해요. 후 소유자가 딴 놈 병으로 바뀌었다면 이놈은 지채무자가 아니야. 채권은 상대권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은 행사할 수 있지 지채무자 아닌 부인, 자식, 병한테는 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한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병한테는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게 6번 나왔어요. 6번. 이게 취득 시효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거예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놈한테는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가 없다. 이유는 이거야. 이게 이유야. 채권의 상대권. 얘 채무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에요. 따라서 지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게는 취득 시효로 들이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자, 점유취득시 이제 내용 갈게요. 20년간 기간은 20년이 필요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자, 평온, 공연,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점유는 추정됩니다. 아까 법조문 봤죠? 자, 따라서 추정되면 그 효과 점유자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스스로 지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 증명이 입증이에요. 입증할 책임이 없어. 입증은 상대방 갑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때 점유는 앞으로 세트예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같은 점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로 취급합니다. 시효 취득자,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 우리 법이 등기를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 완성 효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등기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할 뿐이에요. 결국 소유권 주세요는 등기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시효 취득자는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갑한테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갑에게서 자기에게로 소유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187조가 아니라 186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해야 그대로예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달라고 하느냐?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가 완성이 된 그 시점 그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합니다. 자, 진정한 소유자는 뭐냐? 진짜 소유자를 말해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시효 완성이 된 그 시점에 소유자 그대로 외워주세요. 따라서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이 될 그 날짜 소유자 등기 등본은 갑이었어. 그런데 이놈이 시효 완성한 후 한 달이든 1년이든 딴 놈 병한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네요. 자,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이 새 소유자 병한테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가 없다. 없어. 그래서 지채무자는 오로지 갑이에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만이 지채무자지 병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소유자 병에게는 취득 시효로 들이댈 수가 없다. 자, 이게 점유취득시효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걸 기반으로 1월달, 3월달에 대본 판례를 쭉 한번 풀어갈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건 시험에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3번, 6번 나온 애들이니까 하나씩 잡아가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개념만 볼게요. 전문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제2항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일단 등기를 박았어요. 얘는. 그런데 얘가 기간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합니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유 모습이 더 필요해요. 선이며 과실도 잘못도 없이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효과 소유권 취득 등기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10년만 이 5가지 점유 모습으로 10년 지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등기가 돼 있다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잘 안 나와요. 오늘 개념만 볼 거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등기부 취득시효.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서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았어. 자, 을이 당연히 병한테 매매로 팔겠죠? 매매로 팔아요. 병은 5억 주고 사요. 등기 넘겨받습니다. 현재 인도받아서 점유도 하고, 제가 이걸 씌웠다는 얘기는 점유할 때 제가 집을 씌워요. 부동산을. 참고로 아세요. 얘가 인도받아서 점유합니다.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는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죠. 이놈이 사기꾼이면 모르지. 하지만 위조 등기는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따라서 갑이 나중에 찾아오면 병은 뺏긴다 안 뺏긴다? 뺏깁니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그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을로부터 인도도 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점유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병이 등기 받고 점유 시작한 지 몇 년? 10년이 지났어. 자, 10년 동안 등기돼 있고 점유하고 있어요. 등기도 돼 있어야 되고 점유도 해야 돼요. 이 점유 모습 소유의 의사로 점유합니다. 얘 매수했으니까 소유세 있겠죠? 추정도 되고. 그다음 평화스럽게 한 번도 안 찾아왔어 갑이. 평화. 또 떳떳하게 공연. 집들이도 다 했어. 떳떳하게 평안 공연. 여기다 두 가지 점유 모습이 더 추가돼요.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유는 점유취득시효 점유하고 똑같죠.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 없는 점유 모습 두 개가 등기부에서는 필요해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람 병은 등기 믿고 샀죠. 하지만 얘는 우리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어서 얘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얘는 뺏기게 되는 상황인데 이 등기에 공신력 없는 점을 얘가 보완해줘요.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버텨 하는 거예요. 10년만 버텨. 그러면 소유권 취득. 언제? 이 시점에. 등기한 자가 법조문, 등기한 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이 5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했다면 10년간 소유권 취득. 이미 등기되어 있죠. 바로 취득이지 바로. 언제? 10년 완성되는 시점. 그러면 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선의 무과실 점유 취득시 없는 두 가지 요건이죠. 이걸 왜 요구하느냐? 점유 취득시효는 3가지 점유 모습인데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는 요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선의 무과실 점유를 요구하느냐? 즉 본권이 있다 믿어야 되고 여기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즉 선의 3자만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즉 이 앞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선의 무과실 점유를 갖춰요. 그래서 선의의 3자만 소유권을 먹여주겠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10년간만 갑이 안 찾아오면 돼. 문제는 10년 전에 찾아오니까 문제지. 그래서 10년만 버티면 돼요. 10년. 10년 동안은 집에다가 철문을 둘러야 돼. 아무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10년간만 버티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10년간. 그래서
등기 믿고 산 사람 선의 삼자를 부하게 한 제도라 등기부 취득시 요건은 점유 취득시 없는 선의 무과실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 삼자만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 국민만 소유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요건이 추가된 거예요. 자,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내용에 5가지 점유 모습, 점유 취득 시 없는 선의 무과실 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등기 믿고 따라 선의 삼자지. 자, 부동산 부합가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상대가 안 돼. 등기부 취득 시효보다. 그래서 법 조문만 하면 되고 나중에 한두 개 있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등기부는 점유 취득 시효에 올인 할 거예요. 올인. 자, 이제 부동산 부합을 봐요. 이것도 기초만 쌓을 거예요. 기초. 두 번째로 볼 게 부동산 부합이에요. 부합이란 게 뭐냐? 자, 이것도 사례로 공부하면 좋아요. 갑소유 토지예요. 부동산이죠. 근데 이 부동산에 누군가 물건을 붙여요. 을이란 놈이 잘못 그렸어. 건물이 하다 돼가지고 을이 나무, 수목을 가져와서 나무는 가져오기 전에는 심기 전에는 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근데 심어버렸어. 그러면 이 토지에 붙었어요. 자, 토지는 갑 땅인데 이 나무는 을 나무였어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붙습니다. 떼기가 좀 곤란해. 나무 심어버리면 떼기가 좀 곤란하겠죠. 이럴 때 분명히 소유자가 갑을 이렇게 달랐는데 이 부합한 이 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한테 먹여버려요.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을 을로부터 갖고 와버려요. 이게 부합의 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부합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건을 부합한 물건, 부합물 그래요. 자, 부합의 개념.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었어. 붙었을 때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줘요. 누구로 몰아주냐? 동산 소유자 이놈한테 을한테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한테 먹게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수목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동산 부합의 법리예요. 자, 법조문 봅니다. 부동산 부합. 부동산 소유자는 즉 토지 소유자 갑은 지 토지에 지 부동산에 누가 심은 부합한 물건, 저 나무죠. 을이 심은 나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이 심은 나무를 취득해. 문제는 자 봐요. 을이 심을 때 부합하려면 갑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해야 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할 때 부합돼요. 무단으로. 만약에 을이 나무를 심을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다.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임차인이다. 그러면 나중에 보겠지만 또는 지상권자다. 또는 전세권자다. 토지를 정당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지가 건물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을이 무단식재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아요. 즉 무단식재했을 때 먹히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심었으면 심은 놈 소유예요. 토지 임차인이라면 을 소유. 얘가 토지 전세권자라면 을 소유. 얘가 토지 지상권자라면 을 소유. 그래서 이걸 우리 법에서는 권원에 의한 부합이 아닌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부속이라고 해요. 즉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부속물이라고 해요.
부속된 물건. 부합물 반대가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단어에 따라 부합됐다, 토지 소유자가 먹었다 그러면 부합물. 아니야, 얘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갑이 못 먹어, 여전히 심은 놈 을소유야 그러면 부합되지 않았다, 부속시켰다, 부속물 그래요. 부속물. 그래서 부합물 반대가 부속물. 부속물은 부합되지 않은 물건, 독립물, 교재는 없지만 심은 놈 소유. 임차인은 지가 건물도 올릴 수 있고요,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지상 전세권자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 수목만 부합돼요. 나머지 부합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건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부합의 개념, 부합은 어떤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데 보통은 이제 동산이 붙이겠지, 갖고 와서. 그럴 때 떼기 곤란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먹여주는 제도, 이게 부합의 법리라고 해요. 자, 봅니다. 타인 부동산에 누군가가 물건을 붙였어. 그런데 그게 구성 부분이 됐다 그래요. 붙었다, 떼기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떼기 곤란하다, 붙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인 갑이 부합한 이 나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합됐다. 자, 그래서 얘가 권한 없이 남의 토지, 갑 토지에 무단 식재한 나무는 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먹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이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 먹습니다. 소유권 취득. 무단 식재한 수목은 부합한다, 갑이 먹는다, 이렇게 훈련하시라는 얘기요. 자, 넘겨요. 하지만 권리자가 심은 경우에는, 즉 이걸 권원에 의한 부속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심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권리자가 심었거나 붙인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물건은 부합물이 아닌 부속물이라고 해요. 부속물. 따라서 토지 임차인, 토지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가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심었죠. 따라서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여전히 임차인 소유, 지상 전세권자 소유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안 봤네. 다시 앞으로 와봐요. 법조문 볼게요. 다시 봅니다. 항상 주어 소수를 먼저 잡아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먹는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소유권? 지 부동산에 붙은 물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이 정당한 어떤 권리에 기반해서 심은 것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가요. 즉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원에 의한 부속 이렇게 나와요. 부합 반대말 부속. 붙지 않았어.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 부속물이에요. 나중에 부속물은 또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임대차에서. 부합물, 부속물 이런 단어를 지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합물은 붙었다, 부동산 소유자가 먹는다, 붙었으니까. 하지만 부속물은 권리자가 심었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어가 부속물, 임차인 소유 이렇게. 자, 넘깁니다. 공유는 10분간 쉬고